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씨가 제안한 이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등 여러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2011년 10월에 있었던 일로부터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 얼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지금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전 장관도 2011년에 이 박원순 씨와 경선을 해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똑같아요. 또 안철수도 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은 박원순 씨에게 양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사람이 다 2011년에 한 번 얼굴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세월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일단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안철수 씨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관을 해가지고 한 번에 경선을 하자. 국민의힘이 주관하고 그게 출마할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경선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종인 씨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국민의힘의 김종인이라는 80대 노정객입니다. 이 김종인 씨를 바깥에서 주로 저격하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대표, 그리고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홍준표 그리고 김종인 두 사람 사이에는 악연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검사를 할 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종인 씨를 구속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김종인 씨는 당시 권력형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실형 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사이는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김종인 씨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서로 경쟁자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41%로 문재인 당선, 2위가 홍준표, 3위가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표를 합쳤더라면은 그때 단일화가 되었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정권 재탈환이라고 할까요?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범야권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한 글을 올렸습니다. 콩쥐 안철수와 팥쥐 제1야당 후보들. 어느 파워 유튜브가 서울시장 야권 경쟁 상황을 콩쥐 팥쥐에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1야당 지도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콩쥐에 비유하고 제1야당 후보들을 계모의 비유 아래에 있는 팥쥐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같은 야권 후보를 지나치게 핍박하는 모습은 보기가 사납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십시오. 10년 전 민주당의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하여 박원순 후보가 8번을 달고 나가 무난히 당선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정당보다 인물을 선호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011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투표를 해도 그게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개표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민투표안이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직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퇴한 후의 자리를 메우는 이 중요한 선거에 안철수 씨가 거론되더니 안철수 씨가 박원순 씨에게 이른바 시민 후보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손학규 씨가 당시 대표인데 민주당은 박영선 씨를 후보로 선출을 한 다음에 다시 이른바 시민 후보인 박원순 두 사람이 2011년 10월 3일에 경선을 했습니다. 이 경선의 뭐 조건이 좀 복잡하지만은 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박원순 씨가 이겼어요. 52% 대 45%의 비율로 박원순 씨가 이겨가지고 이른바 시민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씨가 속했던 이 민주당이 이 박원순 씨 선거 대책본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요. 당시에 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렸던 사람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해찬, 노회찬, 심상정, 정동영, 한명수, 박영선까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단일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실무는 사실 당시에 민주당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10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53.4%, 나경원 48.6%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진물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판이 크게 왼쪽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의 야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단일화를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박원순을 굳이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기 전에 그때 민주당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후보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다 맡아서 해주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공식을 그냥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단일화가 대전제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자를 한 사람 선출하고 그 후보자와 안철수 대표로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안철수 대표 간의 경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4월 7일 선거니까 아마 3월 중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에는. 자,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입니다. 안철수 씨가 경선에서 1등을 해가지고 후보로 되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김종인 씨 지휘하에 김종인 씨가 이 서울시장 선거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만약 나경원이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경우에 이 사람들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야 단일화의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해도 아마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보다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은 이거 실제 득표율로 환산될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첫째,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보통 40%대 30%대에 머뭅니다. 이번은 아마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멍청한 이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겹친다면은 지금 적어도 한 20%포인트 이기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인데, 과연 이런 대동단결이 김종인 지휘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김종인 씨의 과거의 행태, 김종인 씨의 살아온 인생, 김종인 씨의 정치적 역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살신성인할 사람이냐, 대동단결할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김종인을 밀어내고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할 시간도 없고 그런 패기가 있는 국회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 세론이죠. 일반 여론이 이번에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김종인에게 있다, 역적이 된다 하는 경고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언론 사정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이 기자들이, 특히 조선일보가 김종인 씨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김종인 씨의 정치적 행보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그 원인 제공자라는 데 대한 지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왜 이 기자들과 김종인 씨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김종인 씨가 광주에 가가지고 빌리 브란트처럼 무릎을 꿇고 밑도 끝도 없는 사과를 한 것이 여론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도 기자들은 또 잘 써줍니다. 그러나 이런 게 다 앞으로 단일화를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 김종인 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역적이 될 거냐,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속 단단히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 경선은 재미도 없고 무슨 등장한 인물들이 솔직히 말해서 식상할 인물입니다. 똑같은 무대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흘러간 옛 노래 아닙니까? 나이 많은 가수가 흘러간 옛 노래를 불러가지고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홍준표 의원 이야기대로 안철수는 콩쥐가 되고 팥쥐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문재인 정권 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선을 붙여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경선 결과에 승복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시민 후보 박문순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거기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좌파한테 이기려면은 좌파보다 더 단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